아침에 잠깐 그 종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농화성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전에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세히 얘기한 바가 있죠. 며칠 전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그 전고체 배터리와 연관해서 자세히 분석해 놨으니까 그걸 좀 참조를 하시고,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석유 화학 회사죠.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전고체와 연관이 돼 있냐? 요게 이제 그 해보면, 이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 고분자 전해질 핵심 소재. 그러니까 전고체도 고체지만은 전해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기 핵심 소재인 가소재와 가교재 개발하는 쪽에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면 돼요. 그래, 이게 이제 뭐 여기저기에 뭐 보면은 많이 나와 있겠습니다만은 국제과제 주간 기업으로 그 전에 이제 선정이 돼 가지고 한농화성이 이제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국제과제 주간 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쉽게 얘기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에코프로비엠이 전해질을 생산하고, 그리고 그것을 에코프로비엠은 주로 삼성 SDI하고 관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연관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요번에 지금 현재 그 전해질 그 국제과제 주간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같이 연관이 돼서 선정된 회사가 하나 있죠. 우리 이제 한국화학연구원 이런 상장 회사가 아니고 그런 연구 개발 회사고 바로 LG화학입니다.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가 이제 LG화학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한농화성은 제가 볼 때 LG화학하고 연계해서 이게 LG에너지솔루션에 납품하는 그런 구도로 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봅니다. 즉 한농화성은 LG에너지솔루션을 주 납품처로 할 것이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삼성 SDI를 주 납품처로 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계산기를 때려봅니다. 자, 그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 그 지금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이 뭐 쭉 나오고 있죠. 나왔는데 작년에 영업 적자를 나타낸 이후에 서서히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조금씩 회복되는 징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도 그런 맥락에서 좀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근데 이제 주가 유미한 그 실적이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그래도 이게 이제 그 아무리 꿈에 의해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이제 그 개차반해 갖고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면은 요거 좀 부담스럽거든요, 약간. 그런데 현재 자리에서는 어쨌든 실적이 조금씩 1분기, 2분기로 가면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가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기대심으로 해서 이제 그 화재 이후에 이제 쭉 올랐죠. 그리고 그 전에 그 원래 이제 정부에서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는 좀 그 이상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핵심이 이제 반도체하고 사실은 이제 2차 전지 뭐 이런 쪽에가 주력 수출 업종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성장형 사업이고, 그러면은 정부에서 좀 과감하게 좀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부 차원의 지원금이 중국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무슨, 제가 볼 때 이제 중국이 지금
우리 저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2027년 지금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샘플 B형 샘플 테스트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중국 업체들도 비슷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조금 중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엄청나게 밀어제끼니까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 이제 그래도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 SDI가 먼저 좀 첫 테이프를 좀 끊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원래 올해 이제 그 이 차세대 배터리 해봐야 이제 전고체인데 그게 예산이라고 해봐야 거의 기껏 해봐야 160억 책정했어요. 세상이 1600억도 아니고 160억. 그래가지고 이제 불이 나니까 야 이거 지원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2028년까지 한 1172억. 아니 지금 2024년인데 25, 26, 27, 28 그 기껏 해봐야 그것도 저 얼마 되지도 않아요. 1172억 하면은 그 얼마나 됩니까? 그 4년 동안 한 300억 밖에 안 되는 거야. 연간. 야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전고체 배터리는 앞으로 고가 시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이제 소재가 이제 황화물이지 않습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가 이제 황화 리튬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쪽에가 이제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왜냐면 시장이 안 열렸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규모의 경제가 되면서 이제 단가가 이제 쫙 내려가면은, 좋아지겠습니다. 좀 이제 이 보급물에 원활하게 되겠습니다만, 그전에는 좀, 고가차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저가차 같은 경우는 리튬 인산철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고가차 같은 경우는 전고체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요. 거기에 이제 핵심 소재를 하고 있는 게 이제 한농화성이다. 아까 이제 전해질 가소재 뭐 그런 쪽에 소재 합성 기술, 상용화 기술력을 좀 갖고 있어요. 그쪽에 이제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가장 앞서고 있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한농화성 정도가 좀 유미한 전고체 배터리에서 유미한 성과를 좀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애경 케미칼이 원래 이제 그 석유화학 우리 합성수지 애경 케미칼이지 않습니까? 그쪽에가 이제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얘들이 지금 기술 소재 연구 이 성과가 좀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게 아주 특이합니다. 그만큼 요 애경 케미칼은 석유화학의 기본 그 베이스가 연구진들이 쫙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뭘 창출해 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나중에 좋은 그 성과들을 내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한농화성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이 전고체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은 확실히 그쪽으로 저는 간다라고 보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는 당연히 가야 될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적자가 뭐 금양처럼 맨날 적자나고 막 이런 리튬 포스 뭐 이런 애들처럼 맨날 적자나고 있는데, 뭐 그런 회사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또 뭐 회사는 연명을 한다 하더라도 증자 같은 것을 해가지고 주가가 또 개차반으로 또 흘러내려가고, 증자 뭐 한없이 개인 투자자들이 또 증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석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한농화성은 그런 과의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뭐 중장기 투자가 좀 되는 회사고,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약발이 한 차례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시세는 강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뭐 직전에 이제 고점 라인이 한 2만
6, 7천 원 라인 아니겠습니까? 요 고점 자리까지는 좀 상승을 해서 그 다음에는 주가 이제 가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이제 주가가 주체가 뭐 뭉개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요런 이제 이슈에 의해서 이제 상승한 부분들이 좀 아직 사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쪽에 연관해서는 지금 매출이 나오지도 않고 딱 하나 전고체 배터리에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5월달에 공장을 가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일부씩 조금씩 상용화 안 되더라도 이제 거의 시제품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조금씩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 유일한 회사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고 한농화성 이런 애들은 아직도 이제 한참 국제과제 진행 중이니까 아직 멀었고요. 그쪽에 전고체 아예 매출이 없고요. 좀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고점 자리 26,950원 요 26,700원 요 라인까지는 뭐 단기적으로 무탈하게 뭐 상승할 것이다. 만약에 힘이 딸려가지고 얘가 주가가 움직이면은 밀리지 않고요. 박스권으로 갔다가 다시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그런 형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N자냐 박스권 약간 거쳤다가 이게 이제 전고점 탈환으로 가느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보유 전략을 쭉 유지하셨다가 제가 얘기한 대로 대응을 하시고 뭐 전고점 자리에 오면은 뭐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요. 뭐 중장기 투자를 나는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요 한번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더 받은 다음에 매수하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자리에서 그냥 중장기 투자하려면 좀 놔둬도 됩니다. 그 대신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그쪽에 가시적인 성과 그러니까 요원하잖아요. 지금 2024년 25, 26, 27년 앞으로도 3년이 거듭 남았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중장기 투자 이것은 좀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고 한 차례 이제 전고점 자리에 오면은 비중을 좀 줄였다가 뭐 중장기 투자하더라도 좀 가볍게 해가지고 중장기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하면서 중장기 투자도 되는 종목이라 했죠. 한농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농화성 같은 경우 전고점 라인 정도 오면 한번 비중 줄였다가 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까딱까딱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또 지금 모멘텀적으로 또 위로 좀 올라칠 가능성이 그만큼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이 천재투자TV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는 습관을 좀 해야 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나야지 또 약발도 생길 것이고 좋아요를 눌러줘야지 기분이 좋아서 한 번 더 방송을 남길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천재투자TV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8월 14일 이후로 해서 양방향 채널 운영이 좀 어렵게 돼가지고 전문가 카톡방 뭐 이런 것들이 어렵게 돼가지고 단방향 채팅방으로 해서 오르고라는 채팅 앱을 아예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저명한 아주 뭐 주식 잘한다고 소문난 전문가들이 쫙 포진돼 가지고 20여 명이 딱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그 어차피 유튜브 방송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이제 그 영상을 좀 듣지 않습니까? 나중에 듣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실전 매매로 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농화성 18,000원에 매수 들어가 그래 쭉 갖고 있어 전문가가 계속 관찰을 하니까요. 24,000원 뭐 26,000원에 왔을 때 비중 줄여나가 뭐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전문가 딱 진단을 내려서 클리닉을 해줄 거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들은 아무 걱정 없이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하면은 수익이 쫙쫙 뽑아지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들 저 떡국을 쌀을 넣으면 이제 떡국이 쫙쫙 가래떡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떡국 그냥 쪽쪽 뽑아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애플 앱스토어에 딱 들어가 보면은
한글로 오르고라고 치면 돼요. 한글로 오르고. 그러면 천재투자TV 로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화살표 딱 다홍색으로 해가지고 딱 돼 있죠. 그거 똑같은 게 있어요. 왜냐면 천재투자TV에서 만들었으니까 로고가 똑같은 거예요. 그 ATM 스탁 전문가 채팅앱 그거 딱 다운받아가지고 공개 채팅방에 여러분들 무제한으로 그거 다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공짜 좋아하면 머리털이 머리가 벗겨진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머리 안 벗겨져요. 여러분들 공짜인데 한 달에 100만원 내고 수강료를 내고 들어야 될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와요. 그만큼 잘하는 전문가가 리딩을 해주니까 여러분들께서 믿어 의심치 마시고 입장하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챙겨 가시고 구독 좋아요도 계속 눌러주시고 아니 방송 천재투자 때 딱 들어오면 구독을 눌러놓고 있다가 방송 들으면 무조건 좋아요를 눌러라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시면서 수익 많이 걷어 가시기 바랍니다.